아니, 최동현 씨, 네. 방송 시작했는데 어딜 다녀오세요? 인사부터 드리세요. 아, 맞아요. 인사부터 해야죠.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월드의 최동명입니다. 아니,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셨어요? 조금요. 예, 어디 그렇게 급하게 다녀오세요? 급하게 다녀온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1995년 참 힘차게 달려온 그런 한 해였잖아요. 우리가 그랬죠. 보다 신선하고 또 재미있는 방송을 해드리려고 예. 얼마나 힘차게 뛰어왔습니까? 그런데 연말이잖아요. 예. 더 바빠질 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할게요. sulta네요. 아유, 최동현 씨, 참. 그건 그렇고요. 네. 486 컴퓨터, 2배속 CD롬 드라이브, 540MB의 하드디스크, 네. 그 다음에 흑백 네. 잉크젯 프린터기. 아, 정훈 씨. 예. 아니, 요즘은 뭐 국민학생도 이 펜티엄을 쓰는 시대인데 그렇죠. 무슨 그런 구시대 유물을 그렇게 늘어놓습니까, 지금? 요즘 펜티엄 시대긴 하는데요. 네. 컴퓨터를 파는 시장에 나가보면요. 그 중급 기종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래요. 뭐 하긴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뭐 이 초보자일수록 그 펜티엄급을 찾고요. 예. 오히려 컴퓨터를 좀 잘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일수록 예. 뭐 좀 저렴한 그 486급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컴퓨터 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죠. 그렇죠, 그래요? 김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따뜻한 남자 김배입니다. 아, 맞아요. 정은지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 왜 아래 한글도 지금 3.0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3.0보다는 기존의 그 2.1이나 2.5를 쓰는 분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윈도우 9호 같은 경우도 그 9호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21판을 더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뭐 그렇다면 뭐 컴퓨터계에 있어서도 뭐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아,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사실 우리가 그 펜티엄 시스템을 구입하기엔 그 가격대가 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요. 일반인이 예. 구입하기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네, 근데 성능은 그렇게 486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점 때문에 486 시스템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비싸고. 그러니까 실속파 신세대들의 486이 인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또 있겠네요. 예. 자, 오늘은 하드웨어를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네, 이번에 또 이영일 씨, 또 김종인 예. 기자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는 통신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네, 통신의 세계 오늘은요. 자, 그 전에 예. 요즘 여러분들 그 가장 유행하는 그 문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건 물론 재즈예요. 요즘 재즈. 화장품에도 재즈 안 들어가는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뭐 또 예.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의상이라든지 뭐 예. 하다못해 카페에 가도 뭐 재즈풍 카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이 동호회 탐방의 날인데 제가 분위기 있는 남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오늘은 재즈 동호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하이텔로 들어가십시오. 하이텔로 들어가셔서요. 신규 동호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떴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신촌의 어느 포장마차. 이름이 참 재밌네요. 뭘까요? 잘못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 잘 보십시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바로 재즈 동호회 로고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재즈 동호회 송년회 소식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텔에서 정식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참 재밌는 로고인데요. 그렇죠. 자, 예. 이제는 그러면요. 정식적으로 우리 그 재즈 동호회 그 메인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회원 정보가 있고, 뭐, 노티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채팅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캐비넷, 요거 자료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애드립도 있고요. 요거는 낙서판인데요. 그 외부인 출입이 유일하게 허락된 곳입니다. 네. Q&A도 있나요? 네, Q&A도 네. 있죠. 자, 우리 이 중에서요, 우리 노티스라는 곳, 2번 노티스 한번 문을 두들겨보죠. 예. 자, 재즈용 두 번째 감상회, 그다음 게시판, 임시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이 중에서 13번 그 세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2월 달부터는요, 이 매달 우수 게시자를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가 나와 있네요. 아, 그리고 막년의 공지사항인데요. 날짜는 12월 30일이고요. 시간은 7시.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뭐 세 번째 공지사항, 신규 동호회 심사가 끝나면 동호회 티셔츠도 제작하고 또 모자도 만들 계획이라는데 계획이 아주 창창하네요. 그렇죠? 네. 자, 세 가지 공지사항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자, 각 동호회에서 유일하게 놓칠 수 없는 것 Q&A 한번 가볼까요? 네. 예,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는 곳을 묻네요. 네, 이런 앨범을 권합니다. 좋은 앨범을 추천해놨네요. 그리고 뭐 재즈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재즈가 무엇이냐 봐야겠죠? 예. 319번인데 이 재즈를 잘 설명해 놓은 책 3권을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뭐 재즈의 역사, 재즈 속으로 그리고요 96년 1월 달부터는 매월 그 정기 감상회도 개최하고 수시로 이 재즈 공연 관람 모임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된 동호회길래 이제 와서 신규
그 심사를 받나요?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 신생아인데, 예. 근데 신생아답게 아주 활동도 왕성하다고 네, 합니다. 아주 예. 활발한 활동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 화면을 보니까요. 의욕이 아주 넘쳐 흐르는데 96년도에는 최고의 동호회가 되시기 바라고요.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잖아요. 이 재즈 동호회가. 아, 좀 근데 늦은 감이 있죠. 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뭐 내년 1월 달부터 대단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대해보죠. 네, 예.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통신의 세계는요, 김보혜 선생님께서 하이텔 재즈 동호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 순서는 차세대 하드웨어를 또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영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칭 차세대 이영애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듣자니까 지금 막 기말고사를 다 마치고 곧바로 뛰어오셨다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방학을 늦게 예. 한다. 그럼 뭐 학교 다니면 안 나겠어요. 예,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대학 가면은 좀 공부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네, 좀 모르겠는데 편하다 생각하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데요, 이거.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예, 이제 오늘 시험도 끝났으니까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제품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뭐 차세대 하드웨어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차세대라고 하지만 완전히 먼 세대는 아니고 예. 곧 다가올 세대. 뭐 이렇게 네. 이야기했죠, 제가.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차세대와 현세대를 잇는 중간적인 단계의 비디오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예.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소개를 이제 차세대는 다음 주에 더 이렇게 더 먼 세대로 가는 거겠죠? 예. 네, 그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가산전자. 예.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뭐 비디오 카드 업계로는 또 상당하죠. 가산전자의 예. 트라이 64 V라는 카드를 여러분에게 트라이 소개해드리려고 64V. 아, 네, 예. 그런데요, 이 그래픽 카드도 그 생산하는 회사마다 제품이 상당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오늘 예. 가져오신 부분은 좀 특징이 있을까요, 뭐? 그렇죠. 예. 트라이 64V는 제목에서 보면 아실 수 있겠죠. 64 그러니까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 속도가 좀 빠르겠죠. 어. 그리고 DCI 기능이란 걸 내장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비디오 CD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요즘 뭐 비디오 CD라 그러면은 뭐 비디오를 뭐 이제 컴퓨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비싼 장치가 필요했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예. 그게 필요 없이 이 비디오 카드가 해결을 해준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예.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이 비디오 카드의 어떤 안경 같은 거예요. 3차원 입체 안경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연결을 하면은 이걸 지원하는 게임이나 뭐 기타 소프트웨어에서 예. 여러분이 3차원 입체 영상을 이렇게 만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많은 기능이 있네요. 글쎄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근데 예. 아까 그 기능 중에서 그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를 장착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를 장착했다라는 말은 예.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2비트 프로세서란 말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32비트다. 32비트, 예. 그러니까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64비트에 달하니까 어떻겠어요? 빠르겠죠. 그렇죠. 예. 일단 64비트이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빠르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요, 그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로 인해서 그 소프트웨어 엠팩 구동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소프트웨어로는 작동이 잘 안 됐었나요? 또 여기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예. 일단 사실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 때문에 뭐 비디오 CD가 이 구동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면 조금 틀린 말이고요. 예. 사실은 이 그래픽 프로세서 안에 DCI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이 DCI는 뭐냐면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 두 회사와 기타 뭐 다른 비디오 카드 회사들이 이 비디오 CD 이걸 MPEG 규격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MPEG 규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DCI 기능이에요. 예. 이 기능을 이제 탑재한 비디오 카드는 비디오 CD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구동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시스템의 발전으로 예. 이 비디오 CD를 그냥 철해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사실 비디오 CD는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컴퓨터에 대한 부담일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CPU가 이걸 처리해낼 수가 없었어요. 얼마 네. 전까지 CPU나 뭐 기타 버스라든지 하드디스크, CD롬 이런 게 처리를 해낼 수가 없었는데
시스템이 워낙 급속히 발전하잖아요. 예. 이 코너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CPU도 예.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제 뭐 펜티움 프로 계속 발전하고 비디오 예. 카드도 64비트, 뭐 128비트도 나오고 예.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빨라지니까 이제 옛날에는 보조 카드가 있어야 처리를 해낼 수 있었던 엠팩 데이터를 예. 이제 뭐 CPU하고 비디오 카드 정도 있으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하게 된 게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엠팩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이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첨가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예, 그 특수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금도 DCI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DCI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화면에 이렇게 그래픽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까? 네. 그래픽 데이터는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예.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CPU가 약간만 풀어주면 비디오가 좀 더 풀어서 둘이서 이제 서로 푸는 거죠. 옛날에는 비디오, 그러니까 보조 보드가 해결했던 일을 이제 예. 나눠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DCI 기능.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그 그래픽 프로세서의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래픽 프로세서의 기능이요? 예. 그러니까 이 DCI 기능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DCI 기능은 근데 최근에는 많은 그래픽 카드들이 탑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래픽 64비트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엠팩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이 제품을 특별히 들고 나온 이유는 예. 이 제품의 아까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죠.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3차원 입체 영상이 가능하다. 3차원 입체 예. 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 중에서 그 3차원 입체 영상을 지원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3D 기능,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실제 여러분이 이제 외국 잡지나 이런 걸 보시거나 또 어떤 용산에 저기 전자랜드 뭐 저기 몇 층에 가면 있을까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 뭐 차세대 뭐 오락실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게임룸이 예. 있는 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얘긴 들어봤어요. 뭐 예. 3차원 오락실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거기 예. 가면은 이렇게 머리에 이런 헤드기어를 쓰고 예. 헤드기어 하여튼 헬멧 같은 걸 쓰고 예. 예. 눈 앞에도 이렇게 가리죠. 눈만 예. 가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 앞에 그 화면이 있어요, 일종의. 예.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이 보이는데 머리가 이렇게 움직일수록 3차원 이 그림이 이렇게 그 입체 아, 영상. 입체로 오는 나타나는군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능을 흉내낸 건데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 안에 들어있는 3차원 기능을 사용하시려면은 따로 안경은 구입하셔야 돼요. 아, 이 낯선 안경을 또 구입을 하셔야 안경을 되는군요. 구입하시면은 3차원 영상을 지원하는 이런 게임이나 예.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동하시면은 이렇게 실감나는 3차원 화면을 이렇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아. 입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뭐 상당히 그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게임에서 옛날하고 또 차이가 많잖아요. 예. 뭐 입체감 느껴지는 그런 게 다 3D 그 맥스 기능이죠? 근데 이게 예. 우리가 오락실에서도 지금 3차원 영상이 지원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실감이 아마 몇 배는 될 겁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입체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3D 맥스 기능을 가진 VGA 카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실제로 그 비디오 카드의 성능을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어떤가요? 예, 또 비디오 카드의 성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비디오 카드의 성능이니까 아무리 다른 보조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그 그래픽 카드는 아무래도 외면당하겠죠.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이렇게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이런 위넥스 3D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트라이 64V. 예. 트라이 64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교를 한다면은 시중에 있는 최상급 스피드 면에서요. 최상급 그래픽 카드 스텔스 같은 카드에 비해서는 다소 느려요. 예. 다소 아. 느리지만 예. 저가의 64비트. 64비트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제품이 예.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켈빈이나 뭐 이런 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예. 보통 대기업에서 이렇게 컴퓨터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예. 그런 켈빈보단 좀 빠르고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 64비트 정도에서 중상 정도. 중상. 예. 그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이 트라이 64V 그 기능과 또 성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그 기능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픽 카드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구입을 원하신다면 포인트가 있을 텐데 예. 구입 포인트라든지 뭐 그 밖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64비트 그래픽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펜티움급인 컴퓨터라든지 하면은 윈95에서도 적절한 또는 우수한 성능의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CD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보드 없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3차원 게임의 경우는 보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보조 네. 안경을 구입하시면은 3차원 게임을 굉장히 실감나게 즐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네. 저도 안경 하나 구입해야겠는데. 근데 오늘 가져 나오신 이 트라이 64V 중에서 예. 가장 큰 특징은 그럼 그 3D 맥스 기능, 입체 영상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아. 이 3D 맥스 기능이 사실은 가산전자에서 꽤 개발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 외국에서는 상당히 격찬을 받았었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뒤늦게. 아주 이상해요, 아.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실제로 뭐 장영실상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예. 상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많이 못 받았는데 아, 그 그렇군요. 이유가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을 예.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뭐 네. 안경을 쓰고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뭐 이제 오늘 이 프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김배 선생님처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호환성 면은 어떤가요? 네, 또 호환성을 뺄 수 없죠. 예. 호환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예. 불과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64비트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예. 근데 일반적인 64비트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 오버레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오버레이라는 말은 화면을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글 아래 한글로 뭐 문서를 치다가 텔레비전을 그 위에 띄워서 본다든지 예. 뭐 이런 기능을 말하는데 이런 기능이 64비트 그래픽 카드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카드의 경우에는 뭐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뭐 다른 드라이버의 경우도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다는 평가신데 예.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성능이 좋은지 저희 직접 좀 보도록 하죠. 예,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거 있죠? 네. 예. 비디오 플레이어 같이 생겼죠? 그죠? 똑같네요. 예. 자, 이게 가산전자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적인. 예. 자, 뭐 CD롬 이젝트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제가 파일을 하나 이건 MPEG 파일 뭐 예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 어떻게 구동되는가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자, 플레이를 했죠. 자, 지금 아마 조금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예. 예. 이건 이 시스템이 상당히 느리거든요. 아. 그게 결정적인 문제고요. 하나의 단점이나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펜티움 75에서는 한 25프레임, 펜티움 90에서는 30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면은 뭐 하드웨어적으로 인간의 눈이 확인할 수 있는 게 30프레임 정도니까 예. 뭐 펜티움 75급 이상을 권장하고 있어요. 예. 아, 그렇다면은요, 이 하드웨어의 성능도 문제지만은요, 예? 아무래도 사후 서비스에 그 대단한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잦은 고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AS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예. 주시죠. 이게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AS 문제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AS보다 사후 지원이라고 말하는 쪽이 더 옳아요. 왜냐하면은 이 환경이 계속 급변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그렇게 급하게 바뀌고 있어서 네. 드라이버라든지 특히 비디오 카드는 드라이버가 중요하거든요. 예. 드라이버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산전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가산자 여러 제품을 봐왔는데 뭐 그래픽 드라이버의 지원도 뭐 다른 업체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이렇게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최고네요, 만족스럽죠. 뭐. 예, 만족스럽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사후 지원도 잘 된다. 네, 근데 가격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격대는 어떤가요? 그거 궁금하죠. 뭐 실제 소비자 가격은 이게 24만 원 정도거든요. 예. 네, 실제로 용산에 이렇게 나가 보시면 한 17만 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조금은 뭐 싸게. 비싸다고 예. 봐야 될까요, 가격이? 아니죠. 64비트 그래픽 카드고 기본적으로 램을 2메가를 장착하고 있고 예. 이 정도면 뭐 다른 64비트 그래픽 카드보다 뭐 비싸다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제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에는 중간 세대라고 말씀드린 그렇죠. 예.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중간 세대를 넘어선 네.
여러분께 이제 처음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H3D라는 카드를 소개를 해드리죠. 예, H3D 다음 정말 주 기대가 되나요?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산전자의 트라이 64V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또 김종인 기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네, 있죠? 그렇죠. 내 PC 업그레이드하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행운을 잡으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비디오 CD를 보고 싶어 하는데 엠팩 보드가 없어서 비디오 CD를 그동안 못 봤어요. 64비트 VJ 카드만 있으면 비디오 CD를 볼 수 있다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펜티엄 환경에 적합도록 설계된 64비트 VJ 카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기존의 32비트 VJ 카드가 엠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 못했던 데 반해서 요즘 많이 엠팩보드 합니다만은 64비트 VJ 카드를 사면 그런 소프트웨어 엠팩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디오 CD 타이틀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디오 CD 타이틀을 돌려보기 위해서 64비트 VJ 카드를 펜티엄 PC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합니다. 네, 새로운 64비트 VJ 카드를 꼽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32비트 VJ 카드를 일단 빼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펜티엄 PC에서는 PCI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카드 역시 PCI 방식의 VJ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뽑고 나서 세부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PCI 32비트 카드를 빼고요. 슬롯을 보시면 펜티엄 메인보드에서는 이렇게 PCI 슬롯과 그리고 i4 슬롯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486 시스템에서는 PCI 카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수가 없었죠. 새로 준비한 64비트 VJ 카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VJ 카드는 모니터에 색상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걸 또 뿌려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디오 램이라는 부분인데 기존의 32비트짜리가 1MB가 기본이었던 데 반해서 64비트로 가면서 이렇게 4개가 장착이 돼가지고 2MB가 기본이 되면서요. 그리고 슬롯 자체도 PCI 방식,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PCI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칩셋 자체도 64비트로 설계가 돼가지고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대량의 데이터를 생생한 색상으로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주시는 것도요. 또 뺄 때와 마찬가지로 빈 슬롯에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똑 소리가 나게끔 그 빈 슬롯에 확실하게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완전히 장착이 됐는데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고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다시 하신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시스템 뒷부분에 카드가 어떻게 꽂혀 있고 카드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지금 그 슬롯에 장착된 카드가 3군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금 꽂은 VJ 카드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전화선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는 걸로 봐서 팩스 모뎀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음량 조절이라든가 그 이어폰을 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 걸로 봐서 바로 그 사운드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VJ 카드가 하는 원래 역할인 그 모니터에 그 대량의 데이터를 뿌려주는, 색상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케이블과 연결되는 빈 슬롯입니다. 예, 모든 하드웨어적인 세팅 작업과 뒷부분 확인도 모두 끝내셨으면 이제 그 전원 등을 모두 연결을 하신 다음에 PC를 켜시고 구동 드라이버, 항상 모든 하드웨어는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구동 드라이버를 설치를 다시 한번 해줘야,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제대로 그 하드웨어가 시스템에 장착이 됐는지를 인식을 PC가 할 수가 있겠죠. 시스템 내에서 요거를 꽂으시고 화면 내에서 그런 세팅 프로그램을 셋업이나 뭐 인스톨을 이용을 한다든가, 특히 윙고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그런 설치 프로그램들이 그 화면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자동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윈도우 상에서 창을 열어서 설정이 된 프로그램 환경을 다시 살펴봅니다. 프로그램 안에 보면 Seeing MPEG 플레이어라는 것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VJ 카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MPEG 카드 없이도 VJ 카드를 통해서 MPEG 그 비디오 CD를 돌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레이어를 뜻합니다. 이걸 2번 클릭을 하시고 옆에 있는 Seeing MPEG 플레이어라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그 음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신 후 열어서
그 비디오 CD 파일 형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CD롬 드라이브가 지금 이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CD롬, 비디오 CD를 넣으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실시간 동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하드웨어 엠팩 없이도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나오죠. 비디오 CD, 영화 비디오 CD, 음악 비디오 CD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돌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32비트 VGA 카드를 64비트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64비트 VGA 카드가 갖는 매력은 바로 고해상도의 다양한 색상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 엠팩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적인 엠팩 없이도 비디오 CD 등 다양한 영화 CD 타이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크다란 매력입니다. 혹시 32비트 VGA 카드에 펜티엄 시스템 환경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64비트로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이은경 씨 축하드립니다. 64비트 VGA 카드로 네. 업그레이드 하셨는데요. 이제 화질 빠르고 선명한 걸로 이제 컴퓨터를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요, 저분은요, 분명히 돼지 꿈을 꾸셨을 거예요. 95년 마지막까지 예. 저렇게 행운을 잡으셨으니까, 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행운을 꽉 잡으십시오. 이번 네. 코너는요,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김민태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 PC는 486DX2에 사운드 블래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 3.1이고요. 도스는 영문 6.0이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도스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소리가 잘 나요. 근데 왜 윈도우에선 아예 소리가 안 납니다. 빵빠레도 안 울리고 소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모두 회색 글씨예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김배 선생님. 네, 소리 아이콘을 선택하니까 전부 다 회색이다. 선택이 안 된다. 요거는요, 이 사운드 드라이버가 아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습니다. 설치를 하셨다고요? 그러면요, 아마 설치하는 도중에 설정이 아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사운드 블러스터 이 설치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설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충분한 설명 되셨길 바랍니다. 자, 물어보세요의 문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항상 활짝 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는 주소로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 보내시고요. 또 정답, 행운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내 PC 업그레이드 하기 많이 참여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네. 이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드릴 퀴즈 정답도 이 주소로 내주시면 되는데, 김배 선생님이 퀴즈 힌트 내드립니다. 네, 어제 이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이것은요, 값이 쌉니다. 값이 싸고요. 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값이 싸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다. 과연 뭘까요? 자, 정답 네.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힌트 나가고 모레도 힌트 나가니까는요.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정확히 적어서 물어보세요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보내주셔서요, 당첨되신 분께는 한컴, 삼성, LG에서 협찬하는 푸짐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네, 자, 내일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요, 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길 한번 바라보면서요. 예. 저희는 내일 컴퓨터와 사람들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즈니 영어 박사. 디즈니 친구들과 재미있게 배우죠. 영어 공부도 흥미가 있어야 계속할 수 있잖아요. 듣고 말하는 제대로 학습법입니다. 디즈니 영어 박사는 영어의 기본인 듣기, 말하기부터 가르쳐주니까요. Let's start English. Good morning, Mom. 디즈니 영어 박사. 우리 아이